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올해 4월 18일 개정이 되고 이 개정된 사항은 우리 자료에 있다시피 10월 19일 시행합니다.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거죠. 6개월 뒤에 시행하면서 10월 19일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험이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이니까 시험 전에 벌써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보통 법이 개정이 되면 통상 1년 뒤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1년이 아니고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방안을 만들었죠. 그럼 6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말은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원의 내용이 최근 전세 사기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도 일으킵니다. 또 빌라왕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민들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4월 18일 개정을 하고 이 개정한 내용은 6개월 뒤에 시행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월 19일 시행을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기본서라든지 문제집, 요약서 또는 모의고사 문제집 등에서 지금 개정된 내용에 관련되는 내용은 지금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따라가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수업을 잘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해당되는 문제 혹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단원을 짚어드리면서 체크할 겁니다. 또 감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행된 지문은 거의 다 100%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수험 생활 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뜻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유리하다는 말은 바뀐 내용은 시험에 나오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정리하는데 자, 첫 번째 100% 시험에 나올 겁니다. 개정 전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말했죠. 자,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사유입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었죠. 자, 그 내용을 지금은 뭐로 바뀌는가 하면 3년이 지나는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2년 더하기 2년이 지나야만 벗어날 수 있다. 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부칙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련될 이유는 아닙니다. 별로 볼 필요는 없는 게 부칙은 지금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칙은 참고로 보시고 시험용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더하기 2년 동안 결격사유. 결격사유 기간이 더 늘어났죠.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정 사항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채용 상한제가 신설이 됩니다. 지금 전세 사기, 빌라왕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데는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크답니다. 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공사는 자격증에 영향이 있으니까 함부로 위반된 행위를 하기가 부담스럽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지금까지 자격증이 없음으로써 자격 정지나 취소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없었고 과태료도 중개보조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강화가 됩니다. 자, 3번 개공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공사와 소공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이고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초과하면 제재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어떤 중개사무소에 개공사 하나, 소공사 1명, 2명 있으면 중개보조원은 아무리 많아도 이 2명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그 10명 미만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개공사들은 중개보조원이 10명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개법인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중개보조원이 3, 40명씩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공사와 소공사 수의 합한 수의 5배, 2명이면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개공사 혼자만 있는 사무소 같으면 중개보조원을 5명만 고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자, 그래서 채용 상한제가 신설되었다는 문제, 여기 5배 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에 대한 고지 의무가 신설이 되는데, 자, 둘째 줄에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고지해야 되는 의무죠. 자, 의뢰인이 오면, 자, 이 아파트가 어떻습니다. 이 토지는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전에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즉 자격증이 없는 직원입니다를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중개보조원이 영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고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소공사는 없나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말을 역으로 보시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구나 라는 점도 더 강조하시고 더 강하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 이제 5월인데 지금부터라도 많은 공부를 관리하셔서 꼭 올해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우리 인강드림과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 중개 시 추가 확인 설명사항이 신설이 됩니다. 여러분 뭐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것들이 전부 주택에 관련되는 뭐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전달되기를 주택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이 보증금이 보호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등이 잘 회수가 되면 내가 들어갈 때도 걱정이 없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자, 2번 국세징수법 109조 제1항 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1항 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와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원룸 주인 또는 빌라 주인이 재산세나 혹은 여기에 관련되는 지방세 등을 미납이 됐다면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리하게 전세를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임차인은 이제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임대를 할 때는 그 집주인 소유자가 지방세 등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더 확인하여 갭 투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 그런 개념이겠죠. 개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추가되는데 방금 했죠.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하면 채용상한 규정이 몇 배였죠? 5배였는데 이거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취소하겠다라는 사유가 하나 더 들어갔고, 자, 우리가 평소 수업에서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공부를 이렇게 했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인데 여기에 추가되기를 고용신고, 그러니까 5배를 넘으면 이것도 추가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추가가 됐는데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국가가 급하니까 6개월 만에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또 현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추가가 됐지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사유가 추가가 되는데, 자, 거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추가 사유에 중개보조원의 채용사한 규정을 위반했다. 5배 이상 이내로 채용하라 그랬는데 위반하면 방금 보셨죠? 절대적 취소도 되지만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하여 1년에 1,000만 원짜리 조항도 추가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개념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단원이 500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되는데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사유에 해당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부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가 소속된 계공사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당연히 계공사도 해당되지만 중개의뢰인 본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밀리 알리지 아니한 중개보조원도 드디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때 계공사는
따라다니면서 주계보존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렵겠지만 개공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개공사에게 500만 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개공사에게는 과실 책임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변화가 왔는데, 자, 그 거래 신고 변화 중에서는 이 부분이죠. 자, 여러분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정하는데, 이번에 추가되기를, 이번에는 허가할 대상자 그리고 허가 대상의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는데 이게 도입됐죠. 이 경우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그리고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해줬다. 이런 지역에서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하겠다라고 특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지척 시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자, 특정 대상 용도와 지목을 하도록 추가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관계되지 않은 것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중요한 게 도입이 됩니다. 행정, 형벌 사유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4조 4호 또는 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3조나 3조 이하의 거짓 신고한 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즉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3천만 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이거 취득가액의 5% 과태료에서 취득가액의 10% 과태료로 껑충 올라가면서 형벌도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1번 같은 말이죠. 자,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죠. 자, 예전에는 취득가액의 5% 또는 3천만 원 과태료에서 이게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의 형벌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있어서는 크게 형벌이 없었죠.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되는 형벌만 있었는데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는 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도 취하지만 뒤편에 나옵니다. 취득가액의 10% 과태료로 껑충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거짓으로 신고한 자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벌칙 다 정리됐고 나머지는 해설이니까 방금 했던 설명으로 대신하면 되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날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 출제합니다. 자, 이전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얼마? 100분의 5% 과태료에 처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얼마? 100분의 10 배로 껑충 올랐죠. 그래서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취득가액의 5%에서 몇 프로로 늘었다? 10%. 개인적으로는 100% 출제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 변제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법 개념이죠. 민법 개념인데, 자, 종전에 해당 지역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원래 2023년 요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1억 5천일 때 5천, 1억 3천일 때 4,300 이렇게 돼 있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1일 이후, 그리고 원래 2월 21일 이후로부터는 서울은 얼마? 1억 6,500, 1,500이 늘었죠. 그리고 수도권 과밀권역 1억 4,500, 광역시 7,000에서 8,500으로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6천에서 7,500이니까 플러스 1,500만 원씩 늘었죠. 거기에 최우선 변제도 이것에 대한 30%니까 5,500까지 그리고 4,800만 원까지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2,800만 원, 2,500만 원인데 자, 여러분 서울 지역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변화된 숫자를 다 알면 좋지만 특히 서울 지역에 변화된 것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자, 지금부터 주택임대차의 최우선 변제의 범위 서울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억 6,500일 때 5,500까지 이 부분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되 서울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빠르게 개정법령 특강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리했고 지금 정리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아 이렇게 바뀌는 것은 6개월 만에 시행하니까 출제하기가 바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라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풀이라든지 요약집 강좌 등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진행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